백두산은 살아 숨쉬는 화산입니다. 백두산은 지질시대부터 지구상에 살아왔고 아직 멸종되지 않은 천지라는 아가리를 가진 지질학적 공룡이죠. 특히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에 일어난 백두산 대폭발은 서기 이래 지구 최대의 화산 폭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10세기에 일어난 백두산 대폭발을 밀레니엄 분화라고 합니다. 이 백두산 밀레니엄 분화는 일본 화산학의 1인자 마치다 히로시가 1981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일본 북부지방에는 입자가 매우 작은 화산재가 발견되는데 일본에서는 보고된 적이 없는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진 화산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문의 말미에 조심스럽지만 대담하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백두산 대폭발에 의한 화산재가 동해를 건너 일본에 퇴적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중국과 북한의 국경에 위치한 백두산이 대폭발을 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 화산재는 일본 화산재에는 없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알칼리 장석이라는 광물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알칼리 장석이라는 광물은 일본의 어느 화산재에도 포함되지 않고 보고된 적도 없는 백두산 화산재만의 특징이죠. 그런데 알칼리 장석은 일본에는 없지만 백두산이나 울릉도와 같은 한반도 화산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광물입니다. 이 화산재에 백두산 토마코마이 화산재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화산재는 그 분화원과 최초 발견 지점을 붙여서 이름을 짓습니다. 백두산 화산재가 처음 발견된 곳은 홋카이도 토마코마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백두산 토마코마이 화산재, 약칭으로 BTM이라고 하죠. 이 화산재에 백두산이라는 한국 이름이 붙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장백산이라고 쓰고 참바이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화산재를 처음 발견한 마치다는 백두산을 한국의 산으로 인식했던 겁니다. 후속 연구자는 선행 연구자가 붙인 명칭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백두산 화산재는 연구자의 국적이 무엇이든 간에 백두산 토마코마이 화산재 BTM이라고 해야 하는 거죠. 이제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백두산이 분화했던 그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마치 버섯구름과 같은 거대한 플리니시 분연주가 솟아올랐습니다. 플리니시 분연주는 폼페이를 매몰한 이탈리아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적 분화를 기록한 플리니우스를 기념해서 붙인 명칭입니다. 그래서 화산의 폭발적 분화를 플리니식 분화라고 하고 그때 만들어지는 버섯구름과 같은 분연주를 플리니시 분연주라고 합니다. 서기 79년의 베수비오 분화가 오늘날 잘 알려지게 된 것은 플리니우스가 폼페이에서 직접 분화를 체험하며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입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처음 분출한 것은 백색의 하얀색의 부석입니다. 백색은 백두산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리고 부석은 문자 그대로 가벼워서 물에 뜨는 돌이죠. 이 백색 부석이 비가 오듯 내려서 한순간에 넓은 지역 일대를 하얀 눈처럼 덮어버렸죠. 이 백색 부석은 중국 쪽으로는 거의 퇴적되지 않았습니다. 백두산에서 동남쪽으로 확산되고 퇴적되었죠. 이 화산 분화가 끝나고 한반도 남쪽의 고려 사람들이 백두산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남쪽의 고려 사람들이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산의 머리가 하얗게 변해버린 겁니다. 백두산이라는 명칭이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991년 고려사 재료의 기록입니다. 고려 성정 10년 991년 압록강 밖의 여진족을 쫓아내고 이를 백두산 밖에 살게 했다라는 기록이죠. 백색 부석의 분출이 끝난 뒤 이제 본격적으로 백두산의 주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백두산 천지의 지름과 맞먹는 분연주가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지하 마그마의 모든 것을 지표로 쏟아냅니다. 이와 같이 칼데라와 관련이 있는 화산 분화를 칼데라 분화 또는 파국 분화라고 합니다. 백두산에서 칼데라 분화가 시작된 것이죠. 분연주의 높이는 35km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항공기 순항고도의 4배 높이입니다.
분연주는 아마 1분 이내에 이 높이까지 단숨에 상승했을 것입니다. 이는 F-35와 같은 최신의 전투기를 전속으로 발진한다고 해도 도저히 미치지 못할 속력입니다. 만약 지구 중력을 무시하고 이런 속도로 직상승하는 전투기가 있다면 단박에 하늘을 지배할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전투기가 산산조각이 나든지 파일럿의 혈액이 역류하여 혼절하든지 둘 중 한 가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공중으로 올라갔던 화산 쇄설물은 중력에 의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분연주 붕괴라는 현상입니다. 분연주가 붕괴되면서 천지를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화쇄류가 발생했습니다. 거대 화쇄류입니다. 분연주 붕괴나 거대 화쇄류는 현대 인류가 경험한 적도 없고 물론 관측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퇴적물의 규모와 분포를 보고 그러한 현상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두산 산록에는 천지를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거대 화쇄류가 퇴적되어 있습니다. 화쇄류는 시속 200km의 태풍과 같은 속도로 산림을 닥치는 대로 쓰러뜨리면서 섭씨 800도의 뜨거운 화산 쇄설물을 퇴적시키면서 전진했습니다. 그 도달 범위는 최대 직경 100km에 달합니다. 천지에서 90km 떨어진 곳에서도 탄화목이 발견됩니다. 탄화목은 화쇄류가 아니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화산 분화가 끝난 뒤에도 백두산에서는 거의 매년 수시로 라하르라 불리는 화산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라하르는 화산 이류라고도 합니다. 화산산록에 불안정하게 퇴적된 화산재가 물과 뒤섞여 밀도가 큰 탕류가 되어 노도와 같이 돌진하는 거죠. 백두산 천지에서 300km 떨어진 곳에서도 10세기 백두산의 라하르 퇴적물이 발견됩니다. 라하르는 화쇄류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화쇄류 상공에 머물던 화산재는 편서풍에 밀려 동쪽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것이 백두산 도마코마의 화산재 BTM입니다. 이 화산재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 동해 그리고 일본 북부지방의 넓은 지역을 순식간에 백색 카펫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세계적인 제1급 광역 화산재, 광역 테프라입니다. 테프라는 그리스어로 재를 의미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화산재를 지칭할 때 썼던 유서 깊은 용어입니다. 화산 폭발의 규모는 화산 폭발지수 VEI라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화산 폭발지수 VEI는 0에서 8까지입니다. 화산 분출물의 체적이 10배 증가함에 따라 지수가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백두산의 화산 분출물의 양은 100세제곱킬로미터이고 화산 폭발지수는 7입니다. 서기 이래, 즉 지금으로부터 2000년 안에 화산 폭발지수 7 이상의 화산 분화는 지구상에서 딱 2번 일어났습니다. 1815년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과 10세기에 일어난 백두산 이렇게 2번입니다. 화산 폭발지수 이외에도 마그마의 킬로그램 질량의 로그를 취해서 화산 폭발 규모, 마그니튜드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때도 서기 이래 마그니튜드 7을 넘는 화산 분화는 백두산과 탐보라 2개뿐입니다. 화산 분화 랭킹 1위가 백두산, 2위가 탐보라 화산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화산학자 케일라 아야코비노는 백두산에서 방출된 이산화황의 양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백두산은 1783년 아이슬란드 라키 화산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이산화황을 대기 중으로 방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이슬란드의 라키 화산은 1783년부터 수년간 엄청난 화산 분화를 했습니다. 라키에서 방출된 화산재와 화산가스는 짙은 안개처럼 유럽 전역을 덮었습니다. 화산재와 화산가스는 대기 중에 오랫동안 머물며 태양빛을 차단하고 지구의 기온을 하강시킵니다. 이것이 화산의 겨울이죠. 일조량이 적어지고 농작물의 수확량이 대폭 감소합니다. 아이슬란드 라키 화산이 엄청난 이산화황을 방출한 6년 후에 흉년과 기근과 빈곤이 이어진 프랑스에서는 정치적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1789년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화산 분화가 역사를 움직인 사례죠. 백두산이 분화했을 때도 역시 북반구의 화산의 겨울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두산은 언제 폭발했는가?
백두산의 분화 연대를 알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발해가 멸망했던 비슷한 시기에 백두산이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백두산 폭발로 발해가 멸망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백두산 분화의 정확한 연대를 알아야 했습니다. 일본 북부지방에서는 915년에 폭발한 토하다 칼데라의 화산재 TOA가 널리 퇴적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위에 백두산 화산재가 퇴적되어 발견됩니다. 그래서 백두산은 915년 이후의 어느 시기에 분화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백두산 밀레니엄 분화의 정확한 연대가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화산학자 클라이브 오펜하이머는 10세기 백두산의 거대 화살에 매몰된 나무의 나이테를 분석해서 그 나무가 946년에 매몰되었다는 것을 밝혀냈죠. 나무가 화쇄류에 매몰된 연대가 바로 백두산이 폭발한 연대입니다. 고려사에는 고려 정종 원년 946년에 하늘의 북이 울려 죄인들을 풀어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하늘의 북소리가 백두산의 폭발음이었다는 것도 증명해 보인 것이죠. 또한 오펜하이머는 그린랜드 빙하 코아 속에 유무남질과 조매남질 화산유리를 찾아냈습니다. 유무남질 화산유리는 최초에 분출한 부석의 것이고 조매남질 화산유리는 그 뒤 이어진 거대 화쇄류의 것이었습니다. 이 두 이벤트의 화산재가 그린랜드 빙하의 946년 층에 퇴적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제 결론은 흔들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백두산 밀레니엄 분화는 946년에 일어났던 겁니다. 이제 백두산 분화와 발해 멸망의 관계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려야겠죠. 발해는 926년에 멸망했다는 것이 역사학계의 정설입니다. 거란의 역사서 요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켰죠. 그리고 백두산은 946년에 분화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발해가 멸망하고 20년 후에 백두산이 폭발한 것입니다. 그러니 백두산 분화와 발해 멸망은 무관한 사건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는 남습니다. 백두산과 발해는 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백두산 분화가 당시 인류에 미친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그런 미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발해 멸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곳 광범한 지역에 존재했던 문명의 붕괴와 문화의 소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문제, 수수께끼가 백두산 분화라는 열쇠를 통해서 의외로 간단히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백두산은 한때 번성했던 인간의 문명을 완전히 잿더미로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 위력은 79년 폼페이를 매몰했던 베수비오의 50배 규모였습니다. 폼페이와 같은 도시 50개를 매몰시킬 수 있는 그런 규모였죠. 마그마가 직접 관여한 화산 분화의 위력은 인간의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과거 백두산의 화쇄류와 화산재가 쓸고 간 범위는 미래에 또다시 다가올 재앙의 범위를 그대로 나타내줍니다.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간이 수천만 년의 수명을 가지는 화산의 생사를 판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산을 사화산, 휴화산, 활화산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화산은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류에 속박받지 않습니다. 백두산 화산 분화는 반복될 겁니다.